그 이제 말린 걸 갖다가 썰을 하면은 부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감초를 1년에 5,000톤 이상 계속 쓰는 게 감초예요. 그런데 그것도 제천 청풍 이쪽에 가면은 제천 송악면에 황기 쓸고 감초 쓸고 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대부분 거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약업면입니다, 그것도. 근데 가보면 감초 뿌리는 나무 떼기하고 똑같은 건 엄청 딱딱하거든요. 이게 그냥은 잘 안 쓰러져요. 그러면 옛날에 가보면은 가마솥에다가 저기 채반 얹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싸놓고 배수건에 싸놓고 끓여가서는 한번 쪄서 꾸들꾸들한 다음에 썰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근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으면 부서지니까. 그래서 지금 당귀 쓸 때도 그렇게 쓰는데 요새는 칼이 잘 나와가지고 칼이 잘 나와서 샥샥 잘 잘라줘요. 안 찌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화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약의 품질은 아까 얘기한 그 약전이나 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회분제 6%네. 이거는 당귀는 6%. 회분 6%면 모래가 엄청 많이 아무리 잘 털어내도 남으니까는 6%까지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흙 먹는 게 6% 엄청 많은 거예요. 100g 중에 6g이 흙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갖다 씹어 먹기로 하면 지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당귀도 제대로 안 털면은 꼭 그렇게 그럴 겁니다. 6% 보통 2% 이하인데 이게 당귀같이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가 많고 엉키고 이런 데는 6%까지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유생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유가 0.1mm, 50g에 1mm, 1cc 이상 나오게끔. 병이 이제 풀하고 싸우고 날씨하고 싸운 다음에 병하고 싸움이에요, 이게 병. 근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 위주로다가 약제 산포를 해주면 되는데 사람들은 예방 위주에는 멀쩡하다 왜 약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병반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그 병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게 확산되는 건 금방이에요. 그 이제 이렇게 생겼던 것이 점점 더 마르고 퍼지면서 다 붙어버리고 다 말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전문의병서부터 병이 갈색 전문, 자 똑같은 전문인데도 갈색 전문의가 있고 그냥 전문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줄기가 썩는 병서부터 이제 충해에서도 이제 응애 아세요? 응애 하얀 거 그냥 뭐 가루 날르다시 댕기는 거 있어요. 이제 영어로 마이트인데 응애도 있고 애기 입마리 나방, 뭐 선충,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병충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문의병이 이제 이렇게 생겨서 보통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은 여름철 장마기에 대부분의 병은 이때예요. 그래서 습도가 높으면서 푹푹 찐다고 그럴 때, 푹푹 찔 때는 세균의 활동이 제일 좋은 조건이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푹푹 찌고 난 다음에는 햇빛 빨리 끝나잖아요. 우리나라 날씨가 그래요. 고온 다습하다가 구름 거치고 비 그치고 푹푹 찌다가 그러면 햇빛이 팍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샥 그저 고추밭에 불 맞았다 그러잖아요. 고추밭에. 근데 탄저병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들한테도 제일 치명적인 게 탄저균이에요. 세균 전쟁할 때 탄저. 탄저병이 제일 무서워요. 이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게 병증은 잎에 발생되어 처음에는 갈색이 전문으로 나타나고 진전되면 암갈색의 부정형 병반으로 커지면서 내부가 이게 쪽쪽 찢어지기로 쳐주면서 구멍이 뚫린다. 병이 심해 진전되면 다 결국에는 말라 죽는다. 이파리가 말라 죽으면은 줄기가 살아있고 뿌리가 살아있어도 동화작용을 할 수 있는 밥 벌어먹일 애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벌어먹여요? 이파리가 없으면. 그러면 결국엔 식물체 전체가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도가 높고 습기가 여름철 장마기 발생을 하는데 연작을 피하고 뭐든지 아까 도입부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1년 이상 연작해야 된다. 뭐 인사하면 10년 이상이라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작을 하게 되면은
특정 병에 그 작물에서 그러면 전문이병이 단기염만 있냐? 다른 작물에 다 있어요. 그러면 우점하는 병균들이 그 자리에서 서식을 하고 월동을 했다가 그거 심으면 점점 더 병균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심었던 데는 딴 거 심고, 그래서 이런 병해충이 좋아하는 많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효과가 윤작, 돌려짓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연작을 피하고 병든 잎이나 뿌리를 제거하고 태워라는 얘기야. 그냥 발견 즉시. 그런데 약재는 터부코나졸 유제나 아족시스트로빈 수아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약재, 전문이병의 적용약재는 이런 게 있는데 요때쯤 발병 초에 10일 간격으로다가 이파리에다가 뿌려줘라. 희석 배수는 물 한 말에다가 100g 섞어라. 이렇게 희석 배수까지 해서 안전사용 기준은 수확 7일 전까지 그 전에 수확 7일 남겨놓고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즘은 말이죠. 잔류농약 분석을 한다 그러죠. 잔류농약. 그러면 소비자 단체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 농산물 품질관련해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딱 시료차에 만들어서 딱 걸어놓으면 말이죠. 수백 가지 시료를 걸어놓으면 밤에 퇴근하고 갔다 오면은 다성분 동시성분 분석해서 250종까지도 다 스크린을 해요. 농약 성분 250성분까지 다 나와요. 다. 기계가 비싸죠. 그런데 그런 기계가. 근데 요즘 나라 돈이 많으니까 그런 기계가 엄청 많어. 사놓고 안 쓰는데도 엄청 많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귀 전문의 병에는 이런 약을 쓰라는 것까지 전부 나와 있으니까는 농사는 좀 너무 많아 이런 정보들이. 예. 너무 자세해. 정보에서. 갈색 전문이병은 이파리에 흑갈색의 작은 반점이 형성되고 점차 진전되면 똑같이 암갈색으로 대형으로 다 진전. 그러다 보면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결국에는 탄소동화작용을 못하니까 식물체 전체는 전문이병이 됐든 갈색 전문이 됐든 간에 똑같이 동화작용을 못해서 식물체 전체가 죽어버린다. 이것도 똑같아요. 연작을 피하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나트라고 그래서 경부병이라고 있습니다. 병증은 병에 걸린 식물체는 줄기 밑부분에서부터 갈색으로 변색되면서 지상 부위가 푸른 채로 시든다. 병이 심하게 진전되면 뿌리까지 썩고 식물체가 말라 죽는다는데 줄기 밑부분에서부터 갈색으로 변색이 되다 보면 꼭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매기 같은 것이 갈궜을 때도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는 갈으면 꺾어지죠. 충이 가해한 부분은 균형을 잃으니까는 가리질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줬어도 자빠집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긴 나죠. 그래서 5월, 8월에 고온기에 발생이 많이 되고 평해제 따뜻한 지역에서 피해가 더 심하다. 그래서 따뜻한 지역의 평야지보다는 북쪽 지방 내지는 산간지 쪽이 이런 병도 덜합니다. 그런 그 세균이나 곰팡이의 그 번식이나 활동이 덜한 조건, 그런 데를 찾아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중북부 이북이라든지 400, 600, 700 정도의 준산간지 이런 데가 작물한테는 유리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연작을 하지 말고. 그런데 그래서 강원도 평창이나 진부 여기를 가보면은 그 당근, 요새 무배추, 고랭지 무배추, 당귀, 대파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밭을 바꿔요.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여기 금년에 당귀 심었던 밭에 배추 심고 배추 심었던 당귀 들어가고 수년 수십 년 그 농사를 해와서 다 터득한 저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뻘거지들이 이제 응애 같은 것은 사실은 갉아먹는 것이 아니고 즙을 빨아먹거든. 이것들이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 그래 피해 초기에는 잎에 흰색 반점이 생기고 피해가 진전되면서 잎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마른다. 뒷면 뒤쪽에 기생함으로 안 보이고 잘 순간적으로 퍼져 피해를 준다. 그런데 이게
응에 날라다니는 거 초창기엔 잘 못 느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진딧물 같은 건 꼬이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냥 아주 진딧물 꼬일 때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런 건 눈에 보이는데 지금 응애 같은 거는 잘 안 보여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연간 9 내지 10일에 연중 나온다는 얘기가 응애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름에 뭐든지 여름이 문제예요.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습할 때 하고 이럴 때 이거는 고온 건조시 습하면은 활동을 못 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근데 고온 건조하고 따가운 날, 뜨거운 날. 그래서 이거 저 응애하고 온실에 들어가면 늘 뜨거우니까 거기 온실 가루이라고 또 있어요. 온실 가루이. 아유, 그것도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조사이클로틴이라든지 헥시티 아족스라든지 펜프로파트린인지 아유 이름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미 이런 약재들이 다 고시가 돼서 발병 초기에 이파리에 뿌려다 한 잎당 한두 마리 발생했을 때 이리 자세하게 지금 다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한 잎에 한두 마리라는 거는 참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시지 우리는 못 쉬어요. 그런데 좀 보인다 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 희석 배수서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아까 거는 저 수학전 7일이니 뭐니 그랬잖아요. 그건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요거는 뻘거의 살충제예요. 예. 살충제는 그 반감기가 차이가 있어요. 살충제는 그래서 이렇게 살충제는 저 살균제는 수확전 7일까지는 쳐도 괜찮아요. 근데 살충제는 캐기 한 달 전까지만 치기 때 치면은 안 돼. 그게 오래 남는다는 얘기고 독성이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입말이 나방. 근데 여기 대표적인 몇 개 병에만 갖다가 나열을 해놨는데 많아요. 병 종류가. 근데 그 대신 피해가 좀 큰 것들이 이제 주로 내는 곳이 애기 입말이 나방. 입말이 나방이 있고 애기 입말이 나방이 있고 꼰대 입말이 나방은 없어요. 근데 애기 이거는 이 병리학자들이 충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이거는 학명이 다 틀리고 그냥 뭐 이유는 있겠지만서도 애기 입말이 나방. 입자루 기부와 입자루가 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서 여기 잎이 생긴다는 요게 입자루예요. 이게. 예. 엽병. 요걸 엽병이라 그래요. 여긴 이파리고 여긴 줄기고. 예. 그래서 입자루 기부. 그러면 입자루 기부라는 건 이 줄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입자루가 나 여기 잎이 생겼어요. 그럼 입자루 기부라는 데는 여기가 기부야. 여기가 기부예요. 입자루가 벌어지는 요 기부. 기부와 줄기하고 사이에 요로다가 거기 요렇게 벌어지니까 여기 틈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로다가 애벌레가 침입을 해서 심식이라는 건 갉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갉아먹으면서 바깥으로 똥을 싸대기 때문에 피해 부위는 똥 보고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배설물로 인해서 지저분해진다. 애기 나방으로부터 피해를 남기는 생육 전반에 걸쳐서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실비실. 절대 치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뻘거지 보이면 그냥 무조건 약 때려서 이거 나올 때쯤에서 그냥 미리 갖다 약 뿌려버리면은 나온 놈은 죽고 약액 때문에 나올 놈도 나오다 죽고 유충들이다 그렇게 되니까는 그래서 고온기 7, 8월에 성충 발생이 많다 이렇게 생긴 뻘거지가 7, 8월에 성충 발생이 많다. 유충이 있는 이런 잎자루와 가지를 잘라 없앤다. 거기만 어떻게 잘라내? 결국에는 약 치고 나머지 손으로 뭐 잘라내고 그런 농사는 이미 지났어요. 사실. 뭐 한두 포기 키우는 사람은 충분히 화초 같으면 가능하지. 100만 원짜리 화초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선충이 인삼에 옛날에는 선충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인삼까지 선충이 갔어요. 선충이라는 것이 콩뿌리 보면은 왜 우리가 질소 고정한다고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거 중학교 생물 시간인가 나와요. 그죠?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것이. 그거는 공기 중에 공중 질소를 고정을 해서 그
비료분을 작업을 일부 하는 거예요. 뿌리혹 박테리아, 뿌리혹은.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런 것들이 뿌리에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이제 선충인데 이 손톱으로 까보면 속에 뻘거지가 조그만 게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하고 혼돈할 수 있지만 우리 정도 되면 아는데 다른 사람들 그 일반인들이 볼 적에는 뿌리혹 박테리아인지 선충인지 구분을 잘 못하죠. 그래서 이런 선충이 뿌리에 침입해서 혹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혹을 만든다. 혹을 만들면은 여기 저 잔뿌리에서 미세근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수분을 빨아 올라가도 여기가 걸리잖아요. 그죠? 양분과 수분 흡수가 저해돼서 식물체의 생장이 부진하다. 피해를 받은 뿌리에는 수많은 혹이 생기고 이게 한두 마리 끝나는 게 아니라 잔뜩 생깁니다. 이거 생기다 보면은 잔뿌리의 발생이 많다. 뿌리에 혹을 만들고 즙액을 빨아먹는데 이놈들이 뿌리에서 양분, 수분 다 흡수하는 걸 다 얘들이 거기서 빨아먹는 거예요. 즙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럴 때는 화본과 작물, 화분 말고 화본과 작물과 윤작. 화본과 작물은 뭡니까? 화본과. 외떡잎, 쌍떡잎 그러잖아요. 콩 같은 거 이런 거는 쫙 벌어진 거 쌍떡잎, 뭐 벼나 옥수수 같이 외떡잎 하나만 나는 거. 이게 화본과는 벼화자예요. 벼과. 벼, 보리, 밀, 뭐 수수, 뭐 이런 것들이 또 사료작물에 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뭐 호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화본과죠. 그래서 그런 작물에는 선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돌려짓기를 하면은 이런 병을 덜 나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화본과라고 하는 것이 돈이 안 돼. 사실은. 그 보리 농사 지어서 돈이 될 거예요. 밀 농사에서 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축산하는 농가에서 광작으로 할 경우에는 사료로다가 심고 나서 거기다가 저런 거 심으면은 경지 이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저런 연작 피해를 줄이려고 말이죠. 이게 수입량이 줄었다 늘었다 그래요. 이게 참 이게 식품용으로다가 이게 식품용이에요. 식품용. 한약재용은 따로예요. 식품용. 그런데 이거 식품으로 들어와서 식품으로 쓰인다고 추적 조사를 안 해요. 이렇게 들어와서 한약상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키로당 2,326원에 지금 이거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이거 2배 됐잖아요. 2010년에서. 지금은 더 올랐죠. 지금은 더 올랐어. 그런데 지금 우리 거는 근에 한 10,000원 할 거예요. 키로 같으면은 나누기 10,000원 나누기 0.6 하면 얼마예요? 6일은 6, 6, 8, 4, 6, 7, 42, 17,000원 정도 키로에. 근데 싸잖아요. 싸니까 뛰어오는 거고. 여기까지는 이제 황기는 다음 시간에. 황기는 여기 우리 안 심었으니까는 심은 거를 내가 한번 찾아서 그걸 먼저 한번 하든지. 이거 우리 시기를 봐서 과목은 내가 조절을 할게요. 오늘 내 조금.